자, 수학적 귀납법 2부를 시작할게. 2부는 자리가 매우 협소한 관계로 쌤이 여기다가 이렇게 좀 이게 칸을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해보려고 해. 관계식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순서. 얘네들은 지금 실생활 활용 문제들은 순서를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봐봐. 처음에 몇 리터의 물이 있었어? 80리터의 물이 있었어. 이번 주부터 수족관에 들어가 있는 물의 얼마를 버리고 4분의 3을 버리고 20리터의 물을 새로 넣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80리터가 있었는데 그것에 4분의 3을 버리게 되면 4분의 1만 남게 되겠지? 그리고 20에 새로운 물을 채우면 이게 이번 주에 들어가는 새로운 물의 양이야. 자, n번째 주말에 남은 물의 양이 an인 거니까 첫 번째 주말에 남은 물의 양이 a1인데 얘를 약분을 하면 첫 번째 주말에 들어가 있는 물의 양은 얼마가 돼줍니다. 40이 되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주말은 첫 번째 주말의 양의 4분의 3을 버리면 4분의 1이 되고 거기다 20을 더한 게 두 번째 주말이기 때문에 4분의 1 A1 플러스 20이 A2가 된다는 것으로부터 A1을 뭐로 바꾸고 AN으로 바꾸고 A2를 AN 플러스 1로 바꾸면 관계식이 나와요. 그럼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그대로 같이 봐볼게. 어떤 시험관에 세균을 넣으면 1시간 동안 5마리는 죽고 나머지는 3마리로 분열을 한대요. 처음에 10마리를 넣는다는데 이건 첫째 항이 아니야. 자, 10마리를 넣었는데 5마리가 죽고 3마리로 분열을 한다 했잖아. 그게 1시간 지난 후의 모습이야. 그럼 1시간 지난 후의 마리수에서 5마리가 죽고 3마리로 분열한 게 A2거든. 그럼 A1을 계산하면 A1은 15가 되는 거고 A2 계산하지 말고 AN 빼기 5를 곱하기 3을 해준 게 AN 플러스 1이 된다라고 하는 관계식만 만들면 돼, 얘들아. 3AN-15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가 AN 플러스 1은 3AN-15라는 관계식과 얘는 15, 얘는 3, 마이너스 15. 그럼 다 더하면 3, 1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치우고 이쪽으로 가서 어떤 그릇에 물이 20리터가 들어가 있었어. 물에 4분의 3을 버려. 4분의 1이 남지? 거기다가 3리터를 더해. 그게 첫째 항이야. 그러면 그 첫째 항에다가 4분의 3을 버리면 4분의 1이 되고 3을 더해. 그게 둘째 항이야. 그러면 첫째 항을 찾아보면은 8이 되는 거고 얘는 관계식이 AN 4분의 1 AN 더하기 3이 AN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4번 계산해주면 돼. 그대로 요식에 맞춰서. 자, 식을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n 플러스 3번째 항은 4분의 1 an에다가 3을 더한 거와 같다. 그럼 A2는 8을 대입을 해주면 여기다 8 대입해주면 얼마 나오지? 5가 나오겠지? 그럼 A3는 여기다 5를 대입해주면 4분의 5 더하기 3이라서 4분의 5에다 11을 17이 나오겠지? 그럼 A4는 4분의 17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면 16분의 17인데 거기다 3을 더하면 16분 여기 48 더해주니까 65다. 16분이 65다 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고. 자, 용량이 2리터인 두 비커 A, B에 물이 1리터씩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비커 A에는 3분의 1을 이렇게 비커가 두 개 있는데 이게 A 비커, 이가 B 비커야. 근데 여기 처음에 들어가 있는 양은 얼마인지 몰라. 하지만 그 두 개 용량을 합치면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럼 이제 어떤 식을 하냐면 첫 번째 비커에서 3분의 1을 옮겨. 3분의 1을 옮기면 3분의 1 A가 되고 얘는 3분의 1 A를 받고 B가 돼주거든. 이게 한 번 해서 끝난 게 아니야. 이 과정 중에 있어. 그리고 나서 여기 3분의 1을 옮기고 이걸 다시 3분의 1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야. A 비커로. 그러면 주어진 양이 3분의 1이면 3분의 1 A 더하기 B의 3분의 1이 넘어간 거니까 9분의 1 A 더하기 3분의 1 B가 넘어가게 되거든. 그럼 여기에다가 3분의 1A다가 9분의 1A 더하기 3분의 1B가 추가로 또 더해지는 거야. 그럼 B 비커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있던 요 양에 3분의 2가 남겠지. 그럼 3분의 2가 남으면 9분의 2A 더하기 3분의 1B가 되는데 이걸 계산을 하면 요 위에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 계산을 다 하면 얘가 9분의 7A 더하기 3분의 2B가 되더라. 선생님 잘못 적었다. 이게 3분의 2다. 3분의 1B가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게 A1이고 이게 A2야. A2가 아니라 이게 B1이야. 이렇게 한번 시행한 게 다음과 같은데 그럼 처음부터 얘네들을 A1이라고 B1이라고 시작하면 이렇게 번호가 붙을 거 아니야. 또 얘는 A2고 얘가 B2가 되면 되겠지? 그럼 관계식이 AN 플러스 1은 9분의 7 AN 더하기 3분의 1 BN이 돼주고 BN 플러스 1은 9분의 2 AN 더하기 3분의 2 BN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자, 나중에 이제 이거 두 개를 다 하거나 빼서 찾을 문제들이 생기는데 여기 BN 말이야. 우리가 A1과 B1을 더해도 2고 사실 물이 밖에서 들어오거나 증발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시행을 해도 합은 2거든. 그래서 AN과 BN이 합치면 항상 2가 된다는 거. 이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얘를 치환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떤 모양이 되지? 얘가 2에서 AN을 뺀 거다 라고 바꿔서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이제 BN은 하고 정리하면 그래서 결론은 AN 플러스 1은 9분의 7 AN이 되고 더하기 3분의 1에 2 빼기 AN이 되는데 얘가 9분의 7 AN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AN에다가 플러스 3분의 1을 한 거거든. 그래서 9분의 3인 거니까 9분의 4 AN 더하기 3분의 2가 AN 플러스 1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P가 9분의 4고 Q가 3분의 2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쌤이랑 더 봅시다. 수조에 30리터의 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 물을 3분의 1을 사용하고 30리터에 3분의 1을 사용하면 30리터에 3분의 1이 남죠. 그리고 4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한 번 시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시행한 물에 3분의 1을 버리니까 3분의 1을 곱하고 4를 더하면 A2가 돼요. 자, 관계식 만들어 볼게요. AN 플러스 1은 3분의 1 AN 더하기 4 나오고 첫째 항은 얼마냐면 14가 된 거지. 자, 이거를 쌤이 아까 했던 그 무슨 방법? 알파 점화식 푸는 방법으로 정리를 할 건데 잘 봐봐. 10번째까지 이렇게 계속 똑같이 못할 거 아니야. 응? 10번 반복하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4를 적당히 찢어서 알파만큼씩 빼겠다는 거지. 3분의 1에 AN 빼기 알파라고 둬봐. 그리고 나서 이 알파를 계산하는데 마이너스 3분의 알파 더하기 플러스 알파를 한 게 4니까 3분의 2 알파가 4가 되거든. 그럼 알파는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얘가 6인 거지.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적으면 AN 플러스 1 빼기 6이 3분의 1에 AN 빼기 6이 돼서 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지? BN이 되고 3분의 1은 BN 플러스 1이 되거든. 그럼 BN은 무슨 수열이다? BN은 등비수열이다 라는 거지. 등비수열은 일반항을 만들기가 쉽잖아. 그러면 BN은 3분의 1이 BN의 일반항을 만드는 거야. B1 곱하기 3분의 1에 n-1을 만들고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면 AN 빼기 6은 A1 빼기 6을 하고 3분의 1에 n-1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쌤 아까 A1 구해놨지? A1은 주어진 30이 아니에요. 계산한 게 A1이에요. 여기 14를 대입을 해주면 자, 결론 AN은 14에서 6을 빼면 8이지. 8 곱하기 3분의 1에 n-1 더하기 6이 된다. 자,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해줘? 여기다가 10을 대입해줘. 자, 10을 대입을 해주면 3분의 3의 9제곱분의 8 더하기 6인 거니까 8과 6이 돼서 정답이 14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56번 문제 보자. 처음에 소금물이 얼마만큼 있었어? 200g 있었어. 그럼 소금물은 분수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200g 있었는데 200g에 100분의 10만큼의 소금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 소금물에서 50g을 빼는 거야. 이제 50g을 빼면 50g에도 50g에 맞는 소금이 있었겠지. 100분의 10%의 소금이 이렇게 나가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다시 50g을 채우는데 이 50g은 농도가 6%이기 때문에 100분의 6만큼 좀 연한 소금물이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한 번 시행이 되고 이때 농도가 A1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A1은 쌤이 계산을 해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 두 개는 지워지고 얘네들은 약분이 되고
그러면 2분의 위에 거 계산하면은 어떻게 돼요? 얘는 20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5가 되고 얘는 플러스 1이고 3이 되겠지. 그럼 이게 18이 되잖아. 그럼 9잖아. A1은 얼마다? 9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9%라고 하지 말고 A1%라고 해서 다시 얘를 계산을 하는 거야. 자, 소금물 200g이 있는데 A1% 소금물이 있으니까 200 곱하기 100분의 A1 소금물이 있었어. 50g을 빼면 50 곱하기 100분의 A1만큼 소금이 나가게 돼. 얘가 소금 구하는 공식이죠. 그 다음에 50g의 소금물을 채우는데 이 50g은 100분의 6%짜리 소금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100g A2가 돼요. 그럼 지우고 약분하고 분모 2가 있는 상태에서 2A1 빼기 2분의 1A1 더하기 3을 한 게 A2거든. 그러면 2분의 3A1 더하기 3을 한 게 2분의 2가 한 개 더 있으니까 이렇게 해준 게 A2래. 그러면 4분의 3A1 더하기 2분의 3이 A2가 되거든. 그럼 A의 n 플러스 1은 4분의 3 위에 있어요. AN 더하기 2분의 3입니다가 돼서 뭐분의 뭐? 요거분의 요거 하라고 하지? 그럼 얼마가 같다? 2분의 1과 같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합시다. 선생님 지금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20% 자, 소금물 문제는 쫙 깔고 밑에 소금물 100g이 소금물이 있어. 그 소금물 100g에 100분의 20만큼, 그치? 소금의 양이 들어가 있어. 이거랑 또 100g의 소금물을 가져오는데 이 100g에는 100분의 10만큼의 소금이 있어. 이걸 섞어서 곱하기 100을 해준 게 A1이래. 20%랑 10%를 한번 섞은 거야. 그럼 이 A1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A1은 여기 더하면 200인 거잖아.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밑에 2가 되겠다. 그치? 위에는 20이고 위에는 10인 거라 2분의 30이 A1이 나오니까 15. 그쵸? 10%랑 20%랑 딱 절반씩 섞으면 15% 되겠죠? 그 다음이 중요한데 현재 이 A1%, 자, 다시 소금물 100g을 가져오는데 이 100g은 농도가 A1%인 거야. 그럼 100분의 A1이 되고 거기다가 또 100g을 추가를 하는데 이 100g은 10% 소금물을 또 섞는 거야. A1% 소금물 100g 가져왔지? 여기다 10% 소금물 100g을 또 섞는 거야. 그럼 100 곱하기 100분의 10만큼의 소금이 들어가고 곱하기 100을 해주겠지? 이게 A2가 돼. 자,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두 개 더하고 약분하면은 2가 되지. 위에는 A1이고 위에는 10이라 이걸 나누기 1을 해준 게 A2가 되거든. 그럼 AN 더하기 10을 2로 나눈 게 A2인 거니까 AN 플러스 1은 요게 이제 A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A1이라 적어야 되는데 잘못 적었어요. 그럼 얘는 이제 N으로 바뀌어요. 2분의 1 AN 더하기 5가 된다.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5고 얘는 15다. 이렇게 해서 다 더해주면 되고. 자, 58번은 n명의 학생을 두 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로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 어려워. 잘 봐야 돼. 쌤이 학생을 A, B, C, D 이런 식으로 두고 문제를 풀게. 두 명이 있어. A랑 B가 있거든. A, B가 두 개의 조로 나눠.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는 그냥 가리기만 하면 돼. 이렇게 다 가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A2는 1이야. 그러면은 여기다 A가 나오고 B가 있는 이제 조가 이렇게 나눠진 거지. A조, B조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새로운 녀석 C가 등장해. C가 등장해서 조를 나누는 방법에서는 진행 중입니다. 조를 나누는 방법에서는 기존에 있는 조를 나누는 방법의 수에다가 C가 이쪽 조로 갈지 이쪽 조로 갈지만 추가로 곱해주고 또 A, B가 자기들이 한 조가 돼서 AB랑 조를 하기 싫은 거야. 나는 혼자 할래. 그래서 A, B를 독단적으로 따로 빼고 자기 혼자만 조를 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 얘가 A3인 거야. A3은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나와.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조를 짜게 되면 총 어떤 형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봐봐요. A가 C랑 한 조가 되고 B가 혼자 있거나 A가 혼자 있고 B가 C랑 같이 팀이 되거나
A, B를 붙여버리고 C가 들어간 요렇게 경우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자, 이제 한 명이 더 올라가면, 한 명이 더 등장하면 A, D는 D가 생각을 해봐. 기존에 지금 조가 두 개씩 다 있잖아. 그럼 이 조가 두 개씩 다 있는 게 이게 A3거든. A3에 대해서 D는 양쪽 중에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이렇게 두 가지씩 어느 요렇게 조가 되든 이렇게 조가 되든 이렇게 조가 되든지 간에 두 조 중에 한 군데로 갈 수 있을 테니까 A3에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두 조 중에 한 군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야 A, B, C 너네 그냥 혼자 한 팀하고 나는 혼자 할래 이렇게 추가될 수 있거든. 이게 A4인 거야. 그러면 AN 플러스 1은 2AN 더하기 1이다. 그지? 두 개의 조에 나눠진 것에 골라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혼자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58번 다음과 같이 나와요. 자, 주기를 이용해서 추론하는 형태들을 한번 살펴볼게. 유형 9번. 유형 9번은 A1이 1이야. 그럼 A2는 3 빼기 1에 2 빼기 1 나와서 2분의 1이야. A3는 2분의 3 빼기 1에 잠깐만 3 빼기 1에 1 빼기 1인 거니까 2분의 1 맞지? 1 빼기 1 나와서 0이야. 0이면 A4는 0 빼기 1에 0 빼기 1이라서 1이야. 그러면 다시 시작되겠지. A5는 다시 2분의 1이 돼주는 거야. 그 다음 A6은 0이 돼주는 거야. 이게 반복되는 거니까 1, 2분의 1, 0, 2, 3개씩 있는 게 4개 존재하는 거지. 2분의 3 곱하기 4라서 약분하면 얼마 나온다? 6이 나온다. 이렇게 주기가 반복이 돼요. 자, 60번은 자, 이것도 그냥 나열하면 다 나와. A1이 1이면 A2의 값이 4보다 작잖아. 그럼 3배를 해. A3는 아직도 4보다 작잖아. 3을 하면 곱하면 9가 돼. A4는 4보다 크잖아. 그럼 5를 빼야 돼. 4를 빼야 돼. 그럼 5가 돼. 그러면 아직도 4보다 크잖아. 4보다 크면 5를 빼야 돼. 4를 빼야 돼. 그럼 1이 돼. 그럼 A6은 다시 3이 되고 A7은 9가 되고 A8은 5가 되고 A10은 1이 되는 거지. 요렇게 주기가 4인 주기가 4인 형태로 135, 1395, 1395가 반복이 되거든.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5를 한 다음에 4개씩 10개의 묶음이 있을 테니까 곱하기 10을 해서 180이다. 이렇게 찾아가면 돼요. 자, 61번은 요거는 한번 해봐요. 62번에 별표 하나 치고 다음을 만족하는데 이거는 A1, A2, A3, A4, A5 이렇게 수열이 쭉 간다라고 할 때 규칙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봅시다. A1이 2고 A2가 6이면 문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얘랑 얘랑 곱하면 가운데 거 된다예요. 그러면 얘가 3이어야 되겠지.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하면 가운데 거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나오면 되겠지. 그치? 또 얘랑 얘랑 곱하면 가운데 거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나오려면 6분의 1이 나오는 게 맞겠지.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또 가운데 거 되는 거니까 3이 나오는 거지. 아니지. 3분의 1이 나오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나와야 돼? 얘랑 얘랑 곱하면 3분의 1 나오려면 2 나오겠지. 그 다음 2, 6, 3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수열이야. 자, 앞에 3개가 나오고 그것의 역수 3개가 나오는데 또 똑같이 앞에 3개가 나와. 크게 보면 주기는 얼마인 거지? 주기는 6인 거야. 그래서 6개가 반복되는 구조가 되는데 그럼 6개가 또 반복이 되겠지. 그러면서 또 3개씩은 역수의 형태가 나오는 거라 6의 배수를 생각해보면 100보다 작은 6의 배수는 100을 6으로 나누면 6, 1은 6, 40인 거니까 6, 6, 36 A 96까지가 나올 거 아니야. A 96이 뭐로 끝나겠어요? 3분의 1로 딱 끝났겠죠. 그럼 A 97은 다시 2가 되고 A 98은 6이 되고 A 99는 3이 되고 A 100은 2분의 1이 되는 거고 A 101은 6분의 1이 된다 해서 이게 주기를 갖고 반복을 하게 돼요. 그럼 2분의 1과 6분의 1 더하면 6분의 4니까 3분의 2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
자, 63번은 요거는 한번 직접 대입해서 찾아가 보시고 64번 문제를 봐보자. 64번은 A1은 1이잖아. A2는 1을 4배한 4를 7로 나눈 거니까 4야. A3는 4를 4배하면 16이거든. 16을 7로 나눈 나머지는 7, 24인 거니까 2 나와요, 여기는. 그 다음 A4는 8을 7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인 거고, A5는 4가 되고, A6는 또 2가 되고, 그러면 1, 4, 2가 반복이 되네. 그럼 주기가 3이잖아. 그럼 2019를 3으로 나누면 3, 6, 18에다 3, 7, 20을 딱 떨어지네. 그럼 A 2019는 딱 2가 돼주고, A의 2020은 다음은 다시 2 다음에 1이지. 그 다음은 4 나오겠지? 요거 3개 더하는 거니까 7이다. 이렇게 가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65번. 65번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an 플러스 2가 an 플러스 1 더하기 빼기 an이 된다는 것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2가 됨을 의미해. 그러면 두 칸 건너뛰어가지고 잘못 적었어요. 이 말은 an과 an 플러스 2를 더하면 가운데 있는 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 그러면 A1, A2, A3, A4, A5, A6, A7, A8, A9 이렇게 쭉 하면 얘가 1이고 얘가 4잖아.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은 가운데 거 되는 거니까 3이고, 자 이렇게 이제 규칙 찾아가는 거야. 또 얘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게 맞겠지? 요거 두 개 더해서 가운데 들려면 마이너스 4고, 요거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4 되려면 마이너스 3이거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3 되려면 1, 4, 3, 마 1, 마 4, 마 3 이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양쪽의 걸로 가운데 결정되는 게 이런 주기성을 갖는다. 그럼 주기는 얼마인 거죠? 네, 주기는 바로 6인 겁니다. 6개가 반복이 되는 거고요. 요만큼. 그 중에서도 이렇게 3개씩은 끊어서 앞에 거 3개와 뒤에 거 3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부호가 반대가 돼요. 그럼 2020이면 2020을 6으로 나누면 6, 38, 22, 6, 38, 40, 6, 6, 36 하면은 2016까지 이게 나눠 떨어지거든. 2016번째 항까지는 합이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2017부터는 얘가 A 2017, 18, 19, 20인 거니까 요만큼 더해주면 되거든. 이거 두 개 지워지면서 합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자, 66번도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70하고 유형 11이랑 악수하는 거랑 피보나치까지 하면 끝나요. 자, 여기 70번은 an 플러스 자, a1이 1이잖아. a2가 a고 a3가 3이고 a4가 7이거든. a5는 이거랑 같아. 그럼 1, a6은 a, a7은 주기가 4니까 3, a8은 7이지. 요거 4개가 반복되는 형태야. 그러면 20까지 더하였을 때 4개씩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7이 총 5개의 묶음이 있는 거니까 그게 434가 되는 거거든. A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주기가 4인데 5개면은 5의 배수가 되는데 어떻게 A를 구하지? 이렇게 푸는 거거든. 그럼 얘가 435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 뒤에 선생님 숫자 한번 확인해 볼게. 이게 11 플러스 A에다가 5를 곱한 게 잠깐 확인하고 올게요. 70번은 여기 숫자 2가 빠졌네. 그럼 다시 A1, A2, A3, A4가 1, A3, 7이면 A5, A6, A7, A8은 앞에 있는 걸 2배한 2, 2A, 6, 14가 되거든. 그럼 생각해봐. 얘랑 그 다음 거랑 이렇게 주기가 4인 형태잖아. 그럼 첫 번째 거는 요거 1 더하기 A 더하기 3 더하기 7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2가 곱해진 1 더하기 A 더하기 3 더하기 7이 나올 거고, 그
그 다음에 9부터 12까지는 2의 제곱이 곱해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7 나올 거고 2의 세제곱이 곱해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7 나올 거고 2의 4제곱이 곱해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7 나올 거야. 그럼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총 다 더하게 되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4제곱에다가 저게 11 플러스 a거든. 이걸 곱한 게 434래. 그럼 이걸 싹 다 더해보면은 이게 16, 31이거든. 31로 얘를 나누게 되면 434를 31로 나누면 1, 31 끝에가 4고 얘는 이거 124, 8이면 8 아니고 얘가 4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14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A는 3이다. 자,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한번 만들어서 풀어봐요. 자, 72번. 72번은 P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P에 대해서 A1이 0이야. A1이 0이면 A2는 A1 플러스 1인데 여기는 1이 나오겠지. A3는 A2 플러스 1인 거니까 2가 나오겠지. 그럼 우리가 이 관계식을 쭉 나열을 해보면 언제까지? P-1을 집어넣었을 때까지인 거니까 A에 P-1까지 집어넣었을 때 A1은 0이었지. 1이고 2고 쭉 가면은 여기 3, 4 해가지고 A에 P까지 넣었는데 P-1이 P-2가 될 거고 AP는 P-1이 돼줄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거로 넘어가면 K에다 1 집어넣어봐. A의 P 플러스 1은 AP랑 같다고 하지. 그럼 A의 P 플러스 한 번째 항은 다시 처음에 있던 0이 되죠. 그럼 0부터 P-1까지가 쭉 반복이 돼서 A, 2P까지 가면 여기 다시 P-1로 끝나는 거야. 쭉 가서 P-1. 그래서 얘는 0부터 P까지, 1부터 P까지의 총합은 이걸 다 더한 것 같거든? 저거 다 더하면 2분의 P-1 되는 거니까 이건 맞아요. 그 다음은 AP랑 A2P랑 A3P랑 다 똑같이 P-1인 거라서 P-1이 총 K개가 나오게 되는 게 맞아요. 첫 번째 거 P-1, P-1이라면 P-1이 총 K분 나오겠지? 그 다음 기억은 틀렸어요. 기억 말도 안 돼요. 기억은 그 짝수항이 원래 값의 그 전항의 2배와 같다? 아니거든. 그지? 여기서 말이 안 돼. 여기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정답은 다음과 같고 얘도 나열해가지고 A1, A2, A3 찾아서 가면 규칙이 바로 보일 거야. 그래서 나열해서 규칙 찾아가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AN을 찾을 텐데 이게 AN 플러스 1은 ESN이거든? 그러면 번호가 하나 작은 AN은 ESN-1이 된단 말이야. 이들 둘을 빼게 되면 얘는 바로 식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뺀 걸로 나타내고 2에서 SN에서 SN-1을 뺀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부분이 뭐랑 같냐면 이게 AN과 같거든. 그러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2AN이다가 되면서 AN 플러스 1은 3AN이다가 나오게 돼. 그리고 SN-1을 사용하면서 요거 사용하면 N은 2부터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랬지? 요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 요 유형은 N이 2부터 되는 것을 주의해야 돼. 주의. 알았지? 그러면 첫째 항이 1이잖아. 그럼 둘째 항은 우리가 구해야 돼. 둘째 항은 첫째 항 갖고 만드는 게 아니야. 3이 아니야. 그럼 A2는 1 집어넣으면 2A1과 같거든. 그래서 얘는 2야. 그 다음부터는 2부터는 여기 대입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 다음 A3는 6이고 A4는 얼마인 거야? A4는 3 곱하면 18인 거야. A5는 3 곱하면 54야. A6는 3 곱하면은 42. 쌤이 지금 뭔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AN 플러스 1은 ESN이다. AN-1은 ESN-1이다. 두 개를 빼면 어이씨 AN이 이건데 잘못 적었다. AN 플러스 1 빼기 AN은 EAN이다. 얘는 둘째 항부터다. AN 플러스 1은 3AN인 거니까 A1은 1이고 A2는
A2는 2A1과 같다. 이고 A3는 N은 2부터라고 했으니까 6이고 A4는 여기다 3 곱하면 18이고 A5는 3 곱하면 54고 이거 이상한데? 잠깐만. 안 이상하지. A6은 3 곱하면 162 되잖아. 그게 6인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SN과 AN이 같이 나오는 형태의 식이 있으면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번호 하나 작은 거 6SM-1은 AN-1의 제곱 더하기 3의 AN-1 빼기 4가 되거든. 요거 두 개 빼주면 6AN이 돼요. 자, 계산을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요거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6AN이 넘어가면 AN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AN-1에 대한 제곱 더하기 3AN 마이너스 3AN-1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6AN이 넘어갔기 때문에 0이 되고 AN의 제곱 마이너스 AN-1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3AN 빼기 3AN-1이 되거든. 여기서 또 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여기 하고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AN 더하기 AN-1이 되거든. 근데 모든 항이 양수고 항이 갈수록 점점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얘네들은 약분을 시킬 수가 있어. 약분을 시키면 AN 빼기 AN-1이 이게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으니까 AN 빼기 AN-1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 이 항을 시키면. 그럼 두 항의 차가 3인 거니까 첫째 항만 구하면 되지. 이러면 얘는 등차 수열이잖아. AN은 AN-1 더하기 3인 거니까. 그리고 얘는 둘째 항부터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그럼 진짜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한다? 1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6S1은 A1의 제곱 더하기 3A1 마이너스 4거든? 그러면 6A1이 A1의 제곱 더하기 3A1 마이너스 4라서 A1의 제곱 마이너스 3A1 빼기 4는 0이고 A1은 4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양수 아니니까 A1은 4다. 이렇게 찾는 거지. 그럼 4 나오고 7 나오고 이렇게 쭉 가는 거야. 30 커지는 거야. 일반항이 공차 D는 3이고 이렇게 되면 3N 플러스 1이 AN이거든. 여기다가 8 집어넣으면 25다 하고 갈 수 있겠지? 자, 75번 조금 어려웠어요. 자, 76번도 한번 같이 볼게. 76번은 SN 플러스 1 빼기 2SN 주어진 식을 한 번 더 적고 번호가 하나 작아진 식들을 한 번 더 적고 이들 둘을 빼게 되면 얘는 AN 플러스 2고 마이너스 2에 AN 플러스 1이고 더하기 AN이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되거든. 여기서 AN 플러스 2 마이너스 3 AN 플러스 1 더하기 2AN은 0이다라는 관계식이 나오지. 자, 여기는 여기까지. 요거를 가지고 식을 내진 않아. 이거는 교육과정 외야. 하나씩 찾아가면 이거 너무 복잡해.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푸는 거야. AN 플러스 2 빼기 얘를 둘로 찢어서 AN 플러스 1과 2AN 플러스 1로 두 개를 찢어. 그 다음에 2AN 해가지고 묶어야 되거든. 그래서 요 수열과 요 수열을 가지고 일반항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지니까 저기까지만 놔둡시다. 요건 안 풀어도 돼요. 자, 요 밑에 거는 77번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78번 선생님이랑 같이 하자. 78번은 두 개를 빼주면 약분하고 나면 그럼 공차가 얼마인 거고 1인 거고 얘는 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n은 얼마?
2 이상이다를 꼭 써줘야 되고 저긴 자연수만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둘째 항부터 얘는 둘째 항부터 2부터 집어넣을 수 있는 an이 나오는 거거든. 그럼 진짜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요 식에다가 1을 집어넣어봐. 1을 집어넣으면 S1 더하기 S2는 A2에 대한 제곱이야. 맞지? 근데 A1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10인 거고 얘는 10 더하기 A2인 건데 이게 A2의 제곱이랑 같다고 했기 때문에 A2의 제곱 빼기 A2 빼기 20은 0이거든. A2는 5 또는 마이너스 4거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A2는 5인 거야. A1이 10이고 A2는 5인데 A3부터는 이제 6, A4는 7 이렇게 쭉 가는 거지. 그래서 몇 개 가요 그냥. A10은 여기서부터 얼마 커지는 거예요? 30 커지는 거잖아. 그러면 13이다. 번호에서 3 커지는 숫자들인 거 알 수 있으니까 13이다. 이렇게 가면 되고. 자, 이제 유형 12는 악수하는 횟수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인데 어떤 모임에 참석한 사람이 모두 악수를 한 번씩 한다라고 할 때 n명이 악수를 한 총 횟수를 an이라고 하면 an과 an 플러스 1 사이 관계식은 하고 울었어. 악수하는 횟수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자, 모임에 지금 2명 있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서 악수를 했어. 자, shake hands with you. 누구? 이렇게 하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 이거는 그냥 바로 갈게. 이렇게 해서 사람이 n명이 서로 두루두루 악수를 한 거야. 이미 악수는 an번 이루어졌어. 근데 뒤늦게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람이 나타난 거지. 그럼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여기 지금 현재 n명 있잖아. n명인 사람들과 모두 악수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AN명에다가 그 n번의 악수가 추가가 돼야 그래야 AN 플러스 한 명이 모두 악수를 했다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관계식은 2번이야. 됐지? n번 악수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n번 더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야. 자, 80번 봐봐. 이 동반 모임에서 부부가 같이 가는데 첫 번째 부부가 요 부부야. 그럼 부부가 왔고 두 번째 부부가 새롭게 왔어. 그럼 부부들이 악수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오면서 아,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를 할 거고 이렇게 또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하겠지? 그럼 얘도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를 할 거고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를 할 거야. 부부들은 서로 악수를 하지 않은 거니까 악수는 총 4번 이루어졌어. 그러면 2개의 부부는 4번의 악수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 두 쌍의 부부는 지금 현재 4명이 악수를 했는데 다시 파란색 2명의 부부가 온 거야. 그럼 이 부부는 악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악수를 하는 횟수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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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하고 또 이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남편도 이 사람도 다 악수를 다 하겠지.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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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하는 거니까 얘 4번, 얘 4번 해서 총 8번이 추가가 되잖아. 그럼 A3을 찾아라라고 하면 3개의 부부는 기존에 총 2명의 부부가 악수를 한 상태에서 8번의 악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지. 그럼 지금 부부가 하나 둘, 자 지금 녹색 부부와 그 다음에 검정색 부부와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부가 모두 악수를 해서 이렇게 서 있었어. 그랬더니 빨간색 부부가 등장하는 거야. 이 빨간색 부부가 처음에 남편이 먼저 모두와 악수를 해요. 그럼 총 6번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옆에 있는 부인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서 총 이렇게 6번이 추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A4는 기존에 있던 악수 횟수에다가 12번이 더 추가가 되는 거지. 얘는 일반항 만들 필요도 없고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그 번호를 4배, 4n만큼 추가된다라는 관계식을 세울 수 있으면 되고 그러면 이제 A2가 4인 거니까 A3는 12가 되고 얘는 24가 되고 이렇게 쭉쭉쭉 가면은 A10까지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제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을 하고 귀납적 활용 문제까지 하면은 이제 증명 문제 전까지 다 풀 수가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은 피보나치 수열은 우리가 이건 좀 자세히 해야 될 것 같거든. 이거 잠깐 끊겠어. 자, 피보나치 수열은 자주 나오는 수열인데 어떤 수열이냐면 A의 n 플러스 두 번째 항이 그 전항과 그 전항의 합과 같아지는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 그래서
A1이 1이고 A2가 3이고 만약에 A3는 그럼 얼마 나올까? 4 나오면 돼. 이거 두 개 더한 게 결과야. A4는 3 더하기 4가 7이니까 여기 나오면 돼. A5는 이거 두 개 더한 거 11인 거야. A6은 이거 두 개 더한 거라서 18인 거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숫자들을 20개를 만들어야 돼. 근데 혹시 규칙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 규칙을 한번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5로 나눈 건 지금 이거에 대한 규칙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가는 거 자체가 규칙이야. 이거 두 개 더하면 29 되는 거고. 근데 5로 나눠보면 1, 3, 4 하고 2가 나오지. 5로 나누면 1, 3, 4. 봐봐. 20개를 다 할 필요가 없다니까. 8항이면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얘가 47 나오거든? 47은 5로 나누면 나머지가 2잖아. A9는 다시 1이 나와. 그래서 1, 3, 4, 2가 1, 3, 4, 2가 반복이 되는 구조라서 이걸 다 더한 다음에 곱하기 5 해주면 돼. 자,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이 어떤 건지 알았어. 근데 사실은 피보나치 수열은 어디서 온 거냐면 한 번에 한 개 또는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지거든. 그럼 이게 계단으로 쌤이 설명을 하면 피보나치 수열 밑에 있나? 없지. 이거밖에 없네. 자, 그럼 계단이 한 개의 계단, 이게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의 수를 만들어 볼게. 이게 n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하고 한 번에 한 칸 또는 두 칸을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한 개짜리 계단 올라가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야. 두 개짜리 계단 올라가는 방법에서는 한 칸 한 칸 올라가거나 두 칸 올라갔으니까 한 칸 올라가거나 두 칸 올라갈 수가 있어. 세 개의 계단 올라가는 방법에서는 한 번에 한 칸씩 올라가거나 한 칸, 두 칸 올라가거나 혹은 두 칸, 한 칸 올라갈 수 있겠지. 그럼 네 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에서는 처음에 한 칸을 올라가고 나면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 한 칸, 두 칸, 두 칸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A1이 계단은 n개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한 번에 한 칸 또는 두 칸씩 올라갈 수 있다면 이 방법의 수는 그 피보나치 수열을 따라가거든. 봐봐. 왜 피보나치 수열을 따라가냐면 내가 한 번에 한 칸 올라갔으니까 A1이야. A1은 1이야. A2는 이렇게 올라가거나 또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두 가지야. A3는 하나, 둘, 세 가지 경우가 나와. A4는 네 가지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경우가 나와. 이 다섯 가지라는 게 처음에 올라갈 때 내가 이렇게 한 계단을 먼저 올라갔어. 그럼 남아있는 계단의 수가 세 계단이잖아. 그럼 세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의 수가 남아있는 거고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 밟은 게 두 계단 올라가잖아. 그럼 남아있는 계단의 수는 두 개의 계단이 남게 되잖아. 그럼 네 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의 수는 처음에 한 계단을 올라가면 남은 계단이 세 계단이 되고 처음에 두 계단을 올라가면 남은 계단이 두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의 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 그래서 a n 플러스 2는 처음에 한 계단 올라가면은 n 플러스 한 개의 계단만 더 올라가면 되고 처음에 두 개의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남아있는 계단이 n 계단인 거니까 n 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의 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이것을 쌤이 여기 공 문제에다 결합을 시켜볼게. 자, 지금 보면 흰 공과 검은 공이 나와 있는데 그 흰 공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한다 했잖아. 그럼 처음에 흰 공 또는 검은 공이 있을 수 있고 흰 공 뒤에는 흰 공이 뭐다? 검은 공이 오고 얘는 흰 공 또는 검은 공이 와. 자, 검은 공 뒤에는 흰 공이랑 검은 공이 오고 흰 공 뒤에는 검은 공만 오고 얘는 흰 공이랑 검은 공이 와. 또 얘는 검은 공이 오고 얘는 흰 공, 검은 공이 오고 흰 공, 검은 공이 오고 검은색 공이 오고 흰 공, 검은 공이 와. 이런 식으로 별이 돼. 얘는 첫째 항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한 개를 별하는 방법의 수는 2야. 이거지. 그다음 두 개를 별하는 방법의 수는 총 세 가지야. 흰 검, 검, 흰. 흰 검으로 배열하거나 검흰으로 배열하거나 그 다음 검검으로 배열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세 가지가 나와. 그럼 세 개를
세 개를 배열하는 방법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잖아. A3는 다섯 가지야. 네 개를 배열하는 방법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A4는 여덟 가지. 뭐 신기하지? 요거 두 개 더한 게 그 다음 거 되고, 요거 두 개 더한 게 그 다음 거 되잖아, 그치? 그러면 그냥 이걸로 나열해서 규칙을 찾아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 내가 처음에 이 n개의 구수를 나열을 할 건데 n개의 칸이 있다고 생각해봐. 처음에 흰 구수를 배열하면 그 다음엔 반드시 검은 구수를 배열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게나 그 n-1개의 칸에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될 테는 거니까 처음에 흰 구수를 시작하느냐 검은 구수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또 n-1개의 구수를 이거 선생님 잘못 적었어요. 치우기가 너무 커. 여기는 처음에 흰 구슬 n개의 칸이 있는데 흰 구슬을 먼저 배열을 하면 검은 구슬이 그 다음에 반드시 와야 돼. 흰 거 다음에 흰 게 못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흰 거 검은 거 이렇게 올 수가 있잖아, 그치? 흰 거 또는 검은 거. 그래서 얘는 이 방법에서는 여기를 채우는 방법의 수가 a n-2가 돼. n-2칸인 거니까. 근데 처음에 검은색을 배열하면 여기 배열하는 방법에서는 a n-1이 되는 거야. 그럼 두 개를 더해서 n개의 칸을 검은색 또는 흰 구슬로 줄을 세우는 방법의 수는 처음에 검은색 흰 구슬로 배열하면 남은 칸이 n-2칸이 되고 처음에 검은 구슬 배열하면 남은 칸이 n-1칸이 되는 거니까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A5는 13이지 A6은 21이지 A7은 얼마다? 34다. 34 나오는 건데 얘는 1번이다.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지. 자, 이제 귀납적 정의 활용까지 하면은 우리가 증명 전까지는 다 한 거예요.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다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한 직선을 만들었어. 이거는 교점이 없지. 지금은 평행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만든 교점의 개수인데 두 직선이면 A2는 교점이 한 개 나오지. 그럼 현재 두 직선이 있는데 새로운 직선을 추가했어. 그럼 교점이 몇 개 추가돼? 두 개 추가되지. 그것은 얘는 A3는 기존에 있는 A2에다가 두 개가 추가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기존에 점이 세 개가 있는데 내가 직선을 한 개 더 추가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거야. 그럼 점이 세 개가 더 추가되겠지? 그럼 A4는 기존에 있던 점 개수에다가 3개가 추가된다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럼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n개가 추가된 거다. 이렇게 교점의 개수를 하나하나씩 늘려가면서 찾아가는 거고 자, 이번엔 정사각형의 개수를 관계식을 물어보는 건데 변끼리 붙어서 만들어 나갈 때 n단계에 필요한 정사각형의 개수는 오케이. 첫 번째는 1개 필요해요. 두 번째는 5개다라고 적지 말고 1개에다 4개가 더 필요해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세 번째는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더 필요하잖아. 그러면 A2에다가 이건 A1인 거고 8개가 더 필요하거든. A4는 A3에다가 12개가 더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4N개가 더 필요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A1이 5고 5이 13이고 20, 여기 13 대입하면 25고 그렇게 찾아가면 돼. 그럼 A5는 A4 더하기 16일 테니까 16 더하면 41이고 A6은 A5 더하기 20일 테니까 61이다. 61개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 성량계비도 성량계비 전체의 개수를 AN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몇 개? 3개야.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3개 몇 개 추가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개 다 3개가 추가. 그러니까 A2는 기존에 있던 것에다가 6개가 추가되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는 추가되는 게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A3는 A2에다가 9개가 추가되잖아. 그래서 얘는 3이고 얘는 9고 얘는 9 더하기 9니까 18이다. 이렇게 찾고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3에 N이 아니라 3에 N 플러스 1이 되는 것.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다 나열해서 A6을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자, 밑에 것도 한번 보면은 하나의 직선은 2개의 영역으로 분할이 돼요. 그럼 2개의 직선은 4개의 영역으로 분할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얼마 커졌어요? 2 커졌죠? 이건 얼마 커졌어요? 3 커지죠? 그러면 A2는
A1에다가 2가 커진 거고 A3는 A2에다가 3이 커진 거고 A4는 A3에다가 4가 커진 거일 테니까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N 플러스 1이 커진 거다라고 해서 숫자를 하나씩 더해가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2, 4, 3은 3 더하니까 7, 4 더하니까 11, 5 더하니까 16, 6 더하니까 22 이렇게 쭉쭉 가면 돼. 87번 한번 직접 풀어보고 자 88번 한번 가보면 88번은 A에서 B까지 B1까지 가는 방법의 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가 A1이거든. A1은 길을 가는 방법의 수가 총 몇 가지냐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4가지가 나와요. 그럼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수가 4가지가 된 거야. 그럼 B2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기존에 있던 방법의 수에다가 이렇게 오는 방법의 수에다가 몇 개가 추가가 되냐면 하나, 둘, 3개가 추가되면 돼. 기존에 있던 방법을 끌고 그대로 오고. 알았지? 그러니까 A2, B2까지 가려면 기존에 있는 방법에서 한 줄로 쭉 이어져서 여기 4가지 방법이 있고 새롭게 추가되는 방법이 총 몇 가지다? 새롭게 추가되는 방법이 3가지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B3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B3가 여기잖아.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기존에 있던 A2까지 오는 방법의 수 있잖아. 요만큼의 방법의 수로 그대로 오는 것과 여기를 따라서 그대로 오는 것과 또 새롭게 추가되는 길의 수가 어떻게 되지?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이거는 더 추가되는 길인 거니까 3가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A2에다가 3가지를 더해야 되거든.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야. 얘가 7이고 얘는 10이고 이렇게 쭉 가면 돼. 이건 규칙 찾는 게 어렵지. 계산은 쉽다잉. 자, 89번. 수직선 위에 PN과 PM 플러스 1이 있는데 PN과 PM 플러스 1을 PN으로부터 3만큼 PM 플러스 1을 2만큼 3대2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PM 플러스 2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가 두 개를 B를 빼지. 그래서 3대2라고 하면은 앞에 비율이 뒤에 비율이 앞에 곱해져서 3PM 플러스 1 빼기 2PN을 하지. 그게 PM 플러스 2다. 그냥 식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3PM 플러스 1 빼기 2PN이다. 여기 숫자를 하나씩 집어넣어가지고 찾아가면 돼. 그럼 P3은 3 곱하기 P2 빼기 2 곱하기 P1이다 해서 P3 찾고 쭉 가는 거야. 이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서 나열해서 찾는 거야. 자, 이제 90번. 90번은 세 점 P1, P2, P3의 좌표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되게 복잡할 것 같잖아. 사실은 좌표 문제가 또 P1, P2 P1과 P2의 중점이 0,0이지. 일단 P3가 여기 있어. 그럼 P3와 P4의 중점이 같아져야 되니까 P4는 여기 있어야 돼. 일단 P2와 P3와 P2의 중점 있잖아. 다른 색깔로 가야 되겠지. P2와 P3의 중점이면은 얘네들의 중점이 이거랑 이거의 중점이 이거랑 이거의 중점이랑 같거든. 그래서 쭉 올라가서 여기 점이 찍히고 얘가 P5가 돼. P5는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야. 다른 색깔로 P3과 P4의 중점이 P5와 P6의 중점이랑 같거든. 그럼 P3과 P4는 얘네들이잖아. P3과 P4의 중점이면 이건데 P3과 P4의 중점이 P5와 P6의 중점이랑 같은 거니까 이거 그대로 내리면 좀 밑으로 내려와요. 그럼 P5는 얼마나, P6은 얼마나 온다? P6은 1,-4가 되지. 그럼 P4와 다른 색깔로 P4와 P5의 중점이 P6과 P7의 중점이랑 같지.
P4와 P5면은 얘와 얘네 둘의 중점이네. 요 중점이 P6과 P7의 중점이랑 같아지려면 또 위로 조금 더 올라가야 되네. 이렇게 해서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요 위로 올라가면은 두 칸도 올라가야 되거든. 왜냐면 이게 두 칸이 내려왔으니까 두 칸이 더 올라가면 돼. 그럼 마이너스 1,6 되겠지. 규칙이 보이기 시작했어. 점을 한번 나열해보자. P1이 이거고 P2가 이거지. P3가 이거고 P4가 이거야. P5가 1, 2, 3, 4라고 하자 그냥. 다섯 번째는 얼마 나왔어? P5는 마이너스 1,4 나오고 P6은 1, 마이너스 4가 나왔어. P7은 마이너스 1,6 나오니까 P8은 1, 마이너스 6이 나올 거야. 자, 이제 규칙이 보이니? 0, 0, 2, 2, 4, 4, 6, 6으로 가는 거. X 좌표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 0, 0, 2, 2, 4, 4, 6, 6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치? 0, 2, 4, 6. 그러면 P 26, P25가 이렇게 있었다면 여기는 얼마까지 가야 되는 걸까? 이거 규칙 찾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0, 0, 2, 2, 4, 4, 6, 6 같이 가면은 얘는 일단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플러스가 되겠지? 얘는 1이고 얘는 또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럼 뒤에 있는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면 선생님 이렇게 찾을 거야. 앞에 있는 숫자에서 빼기 1을 하고 곱하기 1을 한 거. 다시. 앞에 있는 이 번호 있지? 이 번호에서 빼기 1을 하고 곱하기 1을 한 게 여기 온단 말이야, 숫자가. 앞에 있는 숫자에서 홀수에서 해야 돼. 홀수에서 빼기 1을 하고 곱하기 1을 하면 아니지. 다르게 할게. 자, 규칙성을 찾아보세요. 아하. 여기서 빼기 1만 하면 되네, 그냥. 빼기 1만 하면 돼. 그럼 25에서 1을 뺐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오면 돼요? 홀수는 마이너스 1, 짝수는 1로 끝나는데 여기 번호에서 빼기 1한 게 여기 오잖아. 그 얘는 24가 오겠지. 그 얘는 마이너스 24가 와주면 되겠지? 그래서 P25는 마이너스 1,24다. 이렇게 규칙을 찾아야 돼. 여기 조금 어렵다. 그 다음에 91번은 두 직선과 만날 때만 OA와 OB의 기울기를 묻고 있는데 얘랑 같다고 두면 이렇게 됐어.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n에 대한 x 플러스 2는 0이거든. 그럼 이 두 근을 하나를 알파, 콤마 뭐, 얘는 베타, 콤마 뭐 이렇게 두게 된다면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나오겠지. OA의 기울기는 얘가 알파, 콤마,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야 정확하게. 얘는 베타, 콤마 다 다시 적을게요. 이 점의 좌표가 알파, 콤마,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인 거고 얘는 베타, 콤마,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인 거면 기울기는 알파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OA 기울기인 거고 OB 기울기는 베타분의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가 돼서 얘는 알파 플러스 1이고 얘는 베타 플러스 1이 나오거든. 얘네들이 기울기야. 그럼 기울기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을 하라는 얘기인 거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n 플러스 1이 나오잖아. n 마이너스 1이다. n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 그럼 기울기의 합은 n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4번부터 더해라. 이런 뜻인 거고. 이제 고지가 머지 않았어요. y는 x제곱에 지금 x의 n제곱 x제곱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얘가 여기에 x의 n, x의 n의 제곱이 있을 수 있잖아. 이게 0,0이거든.
자, 점 P1이 0,0이고 Pn 플러스 1의 기울기를 AN이라고 할 때 A1은 3이다.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문제를 파악하는 게 먼저니까 쌤이 이걸 어떻게 해주나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해야 되겠다. 자, 이제 92번 문제를 보자. y는 x제곱 위에 점을 가져와서 쌤이 여기다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 자, 이 점이 좀 이제 P1이래. P1 0,0이지? 0,0이면 P2라는 점이 존재해서 P2가 x2, x2에 대한 제곱이 되는데 얘네들을 이은 이 기울기가 현재 3이래. 이게 A1이거든. 기울기가.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만들면 되지? x2 빼기 x1이 0이지. 분의 x2의 제곱 빼기 0이라 x2가 되거든. 그게 3인 거야. 왠지 얘는 3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때는 여기 조금 더 올라가서 얘 기울기가 A1 플러스 공차 D. 다른 색깔로 적을게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A1 더하기 D가 되는데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P3는 x3, x3에 대한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x3 빼기 x2분의 x3에 대한 제곱 빼기 x2에 대한 제곱이 A1 더하기 D가 되거든. 이게 약분을 하고 나면 x3 더하기 x2가 A1 플러스 D가 돼서 A1이 얼마 됐었으니까 3이었으니까 x3는 D가 되는 거 알 수가 있네. 얘가 치고 이렇게 또 올라갈 거 아니야. 쭉 올라가면은 P4에서 만나고 이 점의 좌표가 x4, x4의 제곱이 되는데 이것의 기울기는 A1 더하기 2D가 되겠지? 그러면 x4 빼기 x3분의 x4에 대한 제곱 빼기 x3에 대한 제곱이 A1 더하기 2D 3 더하기 2D가 되는 거야. 약분하고 나면 x4 더하기 x3이 A1 더하기 2D가 된대. 자, 지금 이 관계식들을 한번 쭉 적어보면 이렇게 됐잖아. x3 플러스 x2가 A1 더하기 D고 x2 더하기 x1은 A1이고 x3 플러스 x2는 x4 더하기 x3는 A1 더하기 2D고 x4 더하기 에이 진짜 으아 5 더하기 x4는 A1 더하기 3D고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런 규칙이 지금 발견이 됐어. 그러면 요만큼을 떼서 다시 요만큼을 떼서 이쪽으로 옮겨놓고 나머지는 좀 지워볼게 쌤이. 규칙을 찾았으니까. 요런 규칙을 갖게 됐잖아. 그치? 그러면은 일단 얘가 3이고요. 얘는 3 플러스 D고요. 얘는 3 플러스 2D고요. 얘는 3 플러스 3D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 얘는 맞아요. x1은 0이었고 x2는 얼마였어요? 그러면 3이었지. x3는 D였지.
x4는 x3이 d였기 때문에 3 플러스 d가 되지. x5는 2d가 되고 x6은 좀 지우기가 왜 이렇게 자동으로 되지? 3 플러스 4d거든. 그래서 얘는 3 플러스 2d가 돼. x7은 3d가 될 거야. 그럼 여기 보니까 짝수항의 규칙이랑 홀수항의 규칙이 좀 다르다, 그치? 짝수항과 홀수항의 규칙이 좀 다르잖아. 그럼 A20은 이게 쭉 가게 된다면 A20은 X20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자리가 좁으니까 문제가 풀기가 싫다. 이걸 조금 더 옆으로 빼서 좀 지우고 얘를 좀 더 옆으로 빼서 좀 더 규칙이 잘 보이도록 한번 다시 만들어 봅시다. x8은 어떻게 나온다고? 3 플러스 3d야. x9는 4d야. 그 위에 있는 숫자랑 얘 관련 한번 생각해 볼까? 자, 다시 x2가 2고 x2가 3이고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잖아. 0, d, 2d, 3d, 4d잖아. x19가 나오네. x19는 어떻게 되겠어? 19에서 1을 빼고 나누기 2를 해. 그럼 18이니까 9d 되겠지. x20은 어떻게 되겠어? 홀수에서 짝수로 넘어갈 때는 플러스 3이 돼주잖아. 플러스 3이잖아. 홀수에서 짝수로 넘어갈 때는 3씩 더해지는 거니까 니은 아니겠지. 그러면은 9d 플러스 3이니까 아닌 거야. 니은은.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A3 빼기 X3 빼기 X2 요거에서 요걸 빼면은 D 빼기 3이거든. 그 다음 여기서 요거 빼면은 또 D 빼기 3이야. 그럼 얘가 모두 D 빼기 3이 되거든. D 빼기 3이 10개 있기 때문에 여기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약분하기가 10이 되고 D는 13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니까 디귿은 맞다라고 할 수 있어. 나열을 통해서 규칙 세우는 거고 너무 중요해서 선생님이 좀 다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93번. 93번은 A1이 1이고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1이면 A2는 1 더하기 1인 거라 2고 A3는 3이고 이거 왜 등차 수열이잖아. 그냥 AN은 N인 거야. 그럼 GX가 fx 더하기 n이 되는데 fx라고 하는 것이 식이 루트 x 빼기 n, n이라고 한다면 얘는 꼭지점이 n이거든. n은 어디 있냐 하면은 y는 x 위에 놓여 있단 말이야. 네? 그럼 n에서 이런 방향으로 그려지는 무리함수잖아. 그럼 여기 또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되는 것도 알면 좋아요.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gx는 fx에다가 n을 더한 거라고 했거든. 그러면 n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똑같은 크기만큼 올라가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 함수가 되거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잘라가면 되잖아. 무리함수 fx와 gx와 x는 an과 여기 an이잖아요. an이 n이라 했으니까 n이랑 n 플러스 1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둘러싸여 있는 영역의 넓이면 여기를 말하는 거야. 뭐야, 너무 쉽다 씨. 근데 위로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n만큼 올라갔잖아. 올라간 게 n만큼 올라간 거잖아. 그치? 얘를 잘라서 집어넣었다 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걸 잘라서 여기다 집어넣었다 라고 한다면 가로가 1이고 세로가 n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평행 사변형이 존재하는데 여기가 n이고 얘가 1이기 때문에 넓이는 그냥 n인 거야. 그리고 얘가 SN이 그냥 요거 넓이가 요걸 잘랐다 했죠 쌤이 지금 좀 전에. 요렇게 자른 아이고 정밀 지우개 요렇게 자른 거예요. 요걸 잘라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알지? 이렇게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현재 n이고 n만큼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잖아. 그럼 넓이는 n인 거야. 이 전체 넓이가 n인 거야. 그럼 SK는 K인 거니까 정답은 55다. K를 1부터 10까지 대입하는 거지. 복잡한 느낌만 있을 뿐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94번은 알아서 한번 풀어보시고 일단 95번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 남은 문제들은 좀 더 시간 맞춰서 한번 풀어보세요. 95번에 n제곱, 여기 뭐 점들이 쭉 있는데 얘가 만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때 만날 것이고 이렇게 그려질 때 만날 테는 거니까 뭐, 뭐를 지나갈 때 4n의 제곱, n제곱을 지나가잖아. 그럼 k는 얼마 되냐면 2분의 1이 돼주면 돼. 얘는 n제곱, 4n의 제곱을 지나가잖아. 그럼 이때 k는 대입해보면은 2가 나와. 4가 나와. 다시 대입할게 그냥. 대입을 하면은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때는 요점의 좌표가 4n의 제곱, n제곱을 지나간다는 얘기인 거니까 4n의 제곱이 k 루트 n제곱이거든. 그럼 4n의 제곱이 kn이 돼서 k는 4n이네. 요때 기울기가 이때 k가 4n인 거지. 요때 k가 4n인 거고 요렇게 지나가게 된다면 요점의 좌표는 n제곱, 4n제곱이라서 요거를 식에다 대입하면 4n제곱은 k의 루트 n제곱입니다. 그래서 k는 4n입니다. 이때가 k가 4n으로 나오게 돼요. 그럼 만나려면 k는 나 또 잘못 집어넣었구나. 요거 잘못 집어넣었어요. 쌤이 지금 사실 수업하고 와서 잠시도 쉬지 못하고 계속 다시 강의를 찍고 있느라 조금 힘든데요. k 루트 4n 제곱 하면은 2k가 n인 거니 k는 2분의 n이에요. k는 2분의 n. 그리고 2분의 n보다 크거나 같고 4n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달라지거든. n이 5를 대입해봐. 그러면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k가 5, 4, 20인 거니까 3보다 크거나 같은 k가 20보다 작다면 이거에서 이걸 빼고 한 개 더 더하면 어떻게 되지? 18이 되겠지. 이거는 틀린 거야. 18이라고 해줘야 돼. 자, n이 2m이라고 생각해봐. n이 2m이면은 2분의 2m보다 크거나 같은 k가 누구보다는? 8m보다는 작거나 같아. 그래서 m이 짝수잖아? m이 짝수면은 약분하고 나면 m보다 크거나 같은 k가 8m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k 개수는 7m 플러스 1개가 나와. 자, 쌤이 a의 n을 가지고 오는데 n이 2m일 때는 그 번호 7m 플러스 1개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n이 2m-1 홀수가 되잖아? 그럼 2분의 아까 쌤이 k는 2분의 m보다 크거나 같고 4m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일단 이게 k가 다음과 같은데 n자리에 2m-1보다 크거나 같은 k가 8m- 8m-4다 라고 나오게 되면 얘는 m-2분의 1이라 이게 k가 m-2분의 1이면 실제로 얘는 m부터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거든. 그럼 이걸 만족하는 개수는 8m에서
8m-4에서 m을 빼고 플러스 1을 한 거야. 7m-3개. 7m-3개다. n이 뭐일 때? 홀수일 때. 2m-1일 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A5를 확인해 보면 A5는 m에다가 3을 집어넣은 것 같거든. 그래서 m에다 3 집어넣으면 7 곱하기 3 빼기 3이라 21 빼기 3 하면 18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기억 틀린 거야. 18이 돼야 됐던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요것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쌤이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나열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근데 A1에서 뭐 m이 1이면 얘가 4가 되잖아. m이 2면은 2가 되면은 여기다 또 1 집어넣어야 되거든. 1 집어넣으면 8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m이 1일 때 1을 집어넣으면 첫째 항과 둘째 항을 구할 수 있어. 이게 m이 1일 때야. m이 2가 되면 밑에다 대입해요. 7, 14, 11 나오고 m에다 2를 대입하면은 위에다 대입해요. 14, 15 나오지. 그러니까 요렇게 7씩 커져. 여기도 7 커지니까 18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렇게 홀수항들 있잖아. 홀수항들도 7씩 커져. 쌤이 이제 뭐로 보냐면 이게 짝수항들이 공차가 7인 등차 수열이 되고 홀수항들도 공차가 7인 등차 수열이 되기 때문에 두 칸씩 건너뛰는 숫자들은 공차가 7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를 더 해보자고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라고 하는 것은 a의 2m-3번째 항이랑 a의 2m번째 항을 가져와서 k는 1부터 15까지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k는 1부터 5까지 두 개인 7m 플러스 1과 7m-3이 두 개 더해져서 14m-1을 가지고 k는 1부터 5까지 계산해주면 되는데, 그럼 14 곱하기 1, 2, 3, 4, 5 다 더하면 15고 마이너스 30이거든? 그러면은 7 곱하기 30 빼기 30인 거니까 210에서 30을 빼면 180이다. 200이 아니라 180이다. 하고 나와줘야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해서 수학적 비나쁜 문제를 풀었고요. 중간에 남은 문제들 몇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들 한번 지금 쭉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것들은 쌤이 6페이지를 안 했네. 어쩐지 뭐가 없더라. 이거 좀 어려울 텐데 일단 한번 해봐. 해보고 67번은 일단 놔두자. 알았지?